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뭐. 저는 그 안 무서운 회사라고 회사 이름을 쓰고 있고요. 네. 저도 과거에 한 5년 정도 20대 절반 집 안에서만 보냈던 어떤 은둔 생활의 경험이 있어요. 네, 네. 요즘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은둔 고립 청년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아. 그분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안 무서운 회사에서 운영하는 안 무서운 쉐어하우스라는 곳이에요. 히키코모리 분들이 부담 없이 일하거나 할 수 있는 장소들 리뷰하고 있거든요. 그 은둔 생활이라고 네네. 표현을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단어, 히키코모리라는 단어 동일하다고 보시면 동일하다고 됩니다. 예. 본다는 거죠. 은둔 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그 당시에?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좀 집 안에서 그 제사 지내는 문화가 조금 많이 있었어요.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까지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어머니가 좀 독박을 쓰는 느낌으로. 너무 고생하셨겠다. 제사가 예. 많은 집의 며느리는. 저도 장손이고 또 아버지도 장손이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매우 힘드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심지어 해외에서 공부하고 계셨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혼자 계시고 뭐 일도 하시고 이제 어머니가 그때 너무 그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 하셔가지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뭐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예. 그 정도 이슈가 있었어요. 그게 몇 살 때? 그런 게 제가 중학교 때니까 한 16년 전 뭐 이럴 때인데 그런 걸 다 직접 그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한 거예요? 예. 아이고. 어머니가 근데 이제 그 고민을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걸 좀 빌려보면 뱃속에 처음 저를 가졌을 때부터 저한테 항상 얘기했대요. 나 좀 살려달라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태어나고 나서도 아버지 안 계시고 이러니까 저한테 계속 고민을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뭐 그렇게 효자는 아니었지만 제 진짜 고민을 얘기하는 방법을 못 배운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들어주고 중학교 때 학교할 때 항상 기억나던 게 오늘은 엄마가 왠지 죽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항상 이제 하면서 이제 방문을 열 때도 굉장히 좀 고민이 됐었어요. 뭐 그런 와중에 이제 아버지가 중학교 좀 말미쯤에 이제 정식으로 복귀하셔가지고 결국 뭐 의사가 되셨어요. 가족에게는 경사였지만 엄마의 이런 사연을 아버지는 모르시고 아셔도 약간 그래도 아버지한테는 그 조상에 대한 예의가 굉장히 중요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오름에는 그게 옳은 거였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랑 뭐 정서적 유대 관계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부를 시키시려고 아버지의 공부법 영어 사전 통째로 외우게 시킨다던가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게 도움이 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시킨 건데 저는 이제 거부감이 좀 있었죠. 그리고 뭐 가족이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골에 계속 가서 뭐 조상에 대한 뭐 해야 된다 이런 게 저한테는 되게 거부감이었거든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힘들어 하는데 이걸 왜 해야지? 저도 어렸을 때는 진짜 홍동백서 막 좌포우적 그 눈 감고도 상차림을 다 놨었고 되게 그거를 충실히 이행했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너무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웠고 그 상태에서 제가 또 갖게 된 어떤 진로가 뭐 지금의 유튜버 같은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시대상으로 뭔가 그렇죠. 특히나 그 정도 소통이 안 되는 집안에서 뭔가 엄청 허황된 꿈처럼 또 느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데 외부와의 소통을 꿈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온라인에서의 어떤 커뮤니티나 이제 소위 게임하면 이제 길드라고 하거든요. 그래.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내 편들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잘했었거든요. 미성년자 때부터 어떤 정모라고 가끔 모이는 거를 줄임말 써도 돼요. 그래요? 다 아시는군요. 왜 완전 아저씨 취급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활동을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데 그거는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일처럼 특히나 우리 가족 안에서는 더더욱 더 전통적인 걸 중요시하는 집이다 보니까 어느 날 20살이 됐는데 고민도 얘기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뭔가 마음이 썩어 있는 것 같고 남들 대학 갈 시점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대학이랑 그렇게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어떤 고민들이 충돌하다가 이제 같이 하던 친구들도 대세를 좀 따르던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도 언제까지 그딴 거 할래? 너 정신 차려. 이런 말이 어느 날 그냥 좀 비수처럼 딱 들렸어요. 친한 친구들이. 네. 그래서 내가 진짜 잘못 살았나 보다 라는 거를 이제 결론을 내리고 아마 그때부터 뭔가 우울증이라던가 이런 게 시작됐던 것 같은데 그게
하다 보니까 군대 가기 전에 한 3년 이 지속이 됐어요. 그러면 3년을 은둔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군대 다녀와서 또 2년을 더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은둔 생활을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다는데 그게 한 어느 정도? 아예 집 밖을 안 나가는 거야? 초반에 3년 중에 뭐 한 1년은 그래도 어. 뭐 장손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 추석에 한번 이렇게 부르면 그래도 그때 얼굴 비추거나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차 뭐 살도 찌고 뭐 내가 뭐 원래 되게 활발한 성격이었거든요. 어. 사람들이 기억하던 내 모습이랑 좀 머니까. 지금 그래 보여. 되게 활발한 성격 같은데. 네. 그러면 아예 밖을 안 나오는 거야? 그쵸. 이제 점차 결국에는 완전 직구하게 됐고 군대 다녀와서 했던 아니, 그럼 가족들은? 뭐 싸워도 보고 서로 뭐 진짜 뭐 어디 유명한 무슨 자기 개발하는 어. 선생님이 계신데 저를 몰래 떨구고도 와보고 막 뭐 문도 부셔보고 뭐 별의별 지난한 과정이 있었죠. 아. 근데 그런데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때 어쩌면 뭐 병원에 좀 가보거나 그렇지. 상담을 받아봤어야 그렇죠. 되는데 가족 안에서는 그런 거는 받으면 안 되는 느낌처럼 자꾸 교육이 됐어요. 무슨 네가 정신병자냐, 네가 무슨 문제가 있냐 이제 인정하기 좀 싫으셨던 거죠. 그래서 좀 많이 딜레이가 됐던 것 같아요. 군대 생활은 잘했어? 그래도 만기로 전역을 했습니다. 네. 별 문제 없이. 뭐 그래도 무난하게 한 것 같은데.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어떻게 또 그렇게? 저도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많은 은둔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 서사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돌아왔을 때 거기서 또 지내다 보면 또 그 관성이 생기거나 또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그래서 저는 은둔할 때 완전히 완전 칩거여가지고 쓰레기도 버리러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쓰레기장 방이었거든요. 다시 살라 그러면 진짜 못 살 정도로 쓰레기장 방이었는데. 일본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본 것 같아. 맞아요. 아니면 한국 영화 중에 김씨표류기. 네네. 근데 개인적인 노력을 보통 많이 해요. 실제로 실태 조사를 해봐도 이 친구들이 노력을 안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도움으로 같이 극복해야 되는 난이도가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건 부끄러우니까 나 혼자 해야 돼 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계속 무너지거든요. 저도 습관을 바꾸는 책 한 권을 막 통째로 필사하기도 했고 그 책을 아직도 외웠어요. 다짐을 진짜 벽면에 막 치매 환자처럼 붙여두기도 하고 전화 상담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전화 상담 이런 걸 제가 노쇼 해버리면 그 당시는 은둔 고립 청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종결을 시켜버려요. 이 사람이 할 의지가 없구나.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도 또 저를 찾아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레기장 방을 제가 30번도 더 넘게 다시 깨끗이 치웠어요. 다시 해보자. 근데 이게 사실 저한테 필요했던 건 사회적인 관계인데 그걸 모르고 자꾸 내 개인의 치료나 이런 거에만 생각을 했다 보니까 30번째 반복됐을 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나 너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쓰레기인가? 난 진짜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난 진짜 돈을 평생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벌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을 너무너무 찾고 싶었어요. 정말 나만 이렇게 사나? 그래서 비슷한 사람을 보려고 찾아봤던 영화가 그때 김씨표류기랑 봉준호 감독님의 흔들리는 도쿄라는 작품이 있어요. 10年間僕は家の中で暮らしている。父親が送ってくる書き留めは必ず開ける。便器で眠るといい夢を見る。 그걸 보다 보니까 히키코모리라는 개념이 저런 거구나. 근데 내 삶이랑 거의 똑같네? 라는 걸 처음 인식을 하게 돼요. 그때는 그냥 내가 쓰레기, 내가 그냥 게으른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어떤 히키코모리 현상에 내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하고 그때부터 히키코모리를 처음 검색해봐요. 네. 그러다가 찾은 게 K2란 단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자각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꽤 많을 거예요. 나만 쓰레기구나라고 생각하는 네, 친구들이 만나자마자 너무 심각한 얘기하고 아닙니다. 뭐 빨리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국물도 있어.
닭고기 베이스인가 봐. 아마 여기 원래 어. 닭 한 마리 집이었을걸요. 여기가 자주 오는 동네야. 이거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게 뭐야? 납작만두구나. 이게 되게 맛있더라. 여기가 샤브샤브 집인데 뭐 납작만두가 메인 같은데나. 너무 맛있는데? 어떡하지? 이거 3개 줬는데? 아 드셔도 되고요. 저는 뭐 그냥 갔다 오니까 내일 또 먹으러 오겠습니다. 간식 먹을까? 외람되지만 뭐 아이리스 이런 데서만 제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럼 과묵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되게 좀 첩보 작전에 지금 제가 투입된 건지. 몇 살이에요? 33. 33? 아유, 뭐 한창 나이네. 그러면 33년 중에 5년을 그냥 버린 거네? 뭐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 군대도 있으니까 뭔가 군대도 이렇게 남았다 생각까지는 잘 안 들어서 20대 대부분을 뭔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닌가. 그러네. 네. 20대가 거의 통으로 날아갔네. 근데 뭐 지금은 또 어, 그걸 경험 잘 삼아서, 살려서 바탕 삼아서. 잘 먹고 살고 있지만 실례되는 질문인데. 괜찮습니다. 혹시 은둔 생활하면서 머리를 기른 거예요? 응. 아니요, 오히려 응. 운동할 땐 짧았습니다. 오. 좀 더 많이 날씬했고요, 좀 더.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 사진을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지금이 혹시 은둔 상태인 줄 알고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네네. 밖에 못 나오니까 머리를 길렀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네. 은둔 생활할 때 또 지금보다 훨씬 짧았어요. 이게 좀 안 나가야 길러질 수 있는 길이는 아니잖아요. 이런 그렇지, 게. 그렇지. 그리고 장발 해본 적도 없어서 이제 불편해가지고 뭐 스스로 자르기도 하고. 그 지금은 이 머리 스타일을 고수하는 이유가 뭐야? 뭐 이유는 없는데요. 그냥 어느 날 은둔을 하고 나오다 보니까 그냥 안 해본 것들에 좀 그냥 망설임 없이 좀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탈색도 해보고 그런 심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아까워가지고 그냥. 네.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운동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는 이 가정에서의 영향이 좀 크다. 1차적으로는 적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실 반대로 이게 또 부모 세대를 탓하는 식으로 돼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사를 올라가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괜찮 화목했는데 IMF 이후로 갑자기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던가. 그때 IMF 때는 이제 집단 자살 뉴스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끼리.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희 지어서 사는 친구들 중에도 농약 먹고 막 집단으로 했던 기사가 있으니까 집에서 물을 주면은 그게 막 두렵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막 빨간 딱지 붙은 집도 많고. 그럼.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고 안전한 환경에서 좀 고민을 털어놓는 경험들이 좀 없었던 친구들이 은둔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게 또 부모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뭐 하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의 역사나 나라 전체의 어려움과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면 되나? 원래 일본에서는 뭐 히키코모리를 이제 광의적으로 보냐 뭐 협의적으로 보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정신병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둔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회적 관계자본의 결핍에 가깝다. 근데 이제 은둔이 길어지면 당연히 병리적인 문제도 생기죠. 그래서 초반에는 병리적인 문제가 없다가도 저도 한 5년은 은둔했지만 막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병리적 현상까지 있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단절되다 보니까 이제 이 상황을 도움을 요청할 관계 자본이 더 결핍된 거에 가깝고요. 아니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은둔 생활을 피할 수 있게끔 도와준 일본 회사가 있다고. 그쵸. 지금은 뭐 폐업을 했는데 네네. K2 인터내셔널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뭐 등산복 단체랑은 전혀 무관한데요. 그쪽이 그 당시에 한국에서 히키코모리만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유일한 회사였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진출한 이유는 뭐야?
일본에도 이제 요코하마에 본사가 있고요. 아. 호주, 뉴질랜드 지사가 이렇게 있어요. 아, 그럼 한국 지사인 거예요? 네, 근데 원래 목적은 자국민들의 대안적인 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내에서 학교 폭력 트라우마가 있어서 일본에서 좀 다시 시작하는 게 무섭다 하면 외국에서 한번 다시 해봐라. 아. 근데 만들다 보니까 이제 한국 부모님들의 수요가 우리도 좀 도와달라 이런 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한국 사람들은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한테 받은 도움을 토대로 창업을 한 거구나. 그렇죠. 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도 좀 억울하다면 억울한 게 도움을 받으러 들어왔는데 1년 도움 받고 2년 반 정도 재직을 했어요. 그 회사에서 제의를 받아서. 월급도 오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좀 이렇게 사회에 사는 거구나 이렇게 안정감을 좀 느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코로나랑 노 재팬 운동이 막 그 당시에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안 그래도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또 없었고 혼전히 일본에서 그냥 하는 거였는데 운영하던 모델 중에 그 일식집이 있었거든요. 그게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적자를 버티기 힘들었는데 이제 본사에서도 아, 이대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철수를 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용기 있게. 저는 용기가 없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둔이라는 게 이게 사회적 관계 자본이 회복되면 고립될래야 될 수가 없거든요. 나를 찾아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어느 순간 그 같은 경험을 했고 회복했던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먼저 너가 대표를 해준다면 자기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제의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원래 K2가 없어졌을 때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난 진짜 드디어 갈 데가 없구나. 아이고. 이제 여기서는 내 은둔을 스펙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가 아니면 그걸 누가 나를 써주고 하겠어. 이런 어떤 내가 있을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줘서 한 3일 만에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아, 지금 빨리 지금 직원들한테 다 전화하고 혹시 같이 할 사람이 있냐 해가지고 엄청 빨리 한 몇 개월 만에 회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야. 아니 근데 네,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재발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뭐 재고립 정도로. 재고립.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치유가 된 상황인데도 그 회사가 없었을 때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인생에서 몇 년을 칩거해보는 경험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생각보다 회복에도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미 그 시간 동안 생겼던 어떤 병리적인 문제들, 관성들, 건강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생겨서 패배감이 좀 익숙해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같은 시도를 해도 조금 꼬꾸라졌을 때 역시나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더 잘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괜찮지만 그래서 실제로 재고립률 데이터도 보면 5년 이내에 재고립되는 비율이 한 50%, 60%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들이 다 잘 안 되는 건 아니고 그 재고립 후에 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그게 현재 어떤 지원 체계에서는 그렇게 쉽게 혁신적으로 갑자기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추산이 되나?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작년에 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실태 조사를 했어요. 처음으로? 네. 일본이 한 167만 정도 공식 통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중장년까지 합친 숫자예요. 그리고 일본은 저희 나라보다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청년만 추산했을 때 54만으로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한 집 건너 한 집에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모두가 약간 치부라고 생각해서 숨겨요. 사실 저희 집도 그랬잖아요. 병원이나 상담을 좀 보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오히려 그걸 겁방용으로 쓰셨거든요. 너 이러면 정신병원에 넣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런 집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뭔가 낙인 찍힌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 전화 오시는 부모님들도 되게 수치스러워하면서 전화하세요. 아유, 남사스러워서 이거 어디다 얘기도 못하고. 근데 저는 반대로 이걸 몇 년 동안 숨기신 게 더 남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직면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리고 선생님들이 엄청 전화 오시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저희 회사에 문의하는 1위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선생님들이니까 또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학교에서 좀 입시 위주의 경쟁을 보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녀한테 좀 투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안타깝다. 청년 수치만 50몇만이라고. 네, 그래서 보통 일본에서는 이제 8050 세대라고 해서 그 상태로 30년 동안 20대부터 50살까지 은둔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80대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치매 노인을 신고를 받고 가서 도움을 주려고 출동을 하면 몇십 년 동안 은둔했던 자녀까지 같이 발견돼. 아이고 참.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마주할 수도 있는 이제 미래인 거죠. 그래서 가족도 같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54만이면 곱하기 최소 2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깊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이네. 네, 뭐 그래서 서울시에도 이제 전담 마침 센터가 요 근처에 있어요. 전담 센터가 해와에 생겼거든요. 뭐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이 기지개 센터라고. 기지개 네, 센터. 약간 뭐 이게 기지개를 펴는 네, 것처럼 네, 네. 그래서 해와에 있으니까 해와에 그래. 어디 구석에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 여기 번화가 있으면 좀 오기 힘들 수도 그래요. 있는데 맞다.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이런 거 무조건 이거 홍보해야 된다. 네. 기지개 센터. 거리낌 없이 네,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럼요. 근데 또 서울에만 13만 명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 청년이 있는 곳에 결국 은둔 청년이 있고 청년이 많은 곳에 더 많을 거잖아요. 서울이 아무래도 청년이 가장 많으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기지개 센터도 올해 수용 인력이 800명 정도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그러네. 다수를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 참. 은둔 생활하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이런 거 전혀 몰라요? TV도 안 보나? TV는 요새 대부분 안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뭐 유튜브나 이런 걸 그런 보잖아요. 건 다 해요? 아무래도 뭐 어쩔 수 없이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내 삶이 괴롭고 지금 직면이 되잖아요. 내가 쓰레기처럼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회피 수단으로는 그래도 많이 보죠. 그 친구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지금 현재는 줄 수 없네. 그 친구들이 손을 뻗치기 전에는. 일단 가장 많이 연락 오시는 건 이제 가족입니다. 가족들. 가족의 한 70%가 연락이 오시고요. 그럼 가족을 통해서 뭐 방문 상담을 연계해보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마음의 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사실 뭐 유재석 씨가 와도 안 돼요. 네. 방문 상담도 네. 큰 역할을 못 본다. 그렇죠. 타이밍이거든요. 굉장히 길게 보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가야 되는데 뭐 오히려 멀끔한 분이 오면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네. 더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 외모가 은근히 효과적입니다. 약간 좀 저 사람 왠지 내 마음 알 것 같아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굴에 너무 중점을 둘 필요가 없는 게 발굴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지개 센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연간 일정이 다 꽉 찼어요. 그 상담 일정. 그러니까 더 이상 도와줄래야 할 수가 없어요. 인력 자체가.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친구들을 감당하기에도 사실은 좀 버거운 상황이고 아이고. 근데도 못 나오는 친구들이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글쎄.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출연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 저도 제 과거를 드러내고 막 안 좋은 얘기들 하는 게 막 처음에는 되게 수치스러웠어요. 아 이거 진짜 막 친척들이 보거나 막 옛날 친구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요즘에는 이게 약간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 보고 왔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마 이번에도 저 그 김승우 배우님 나오는 거 보고 왔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야 돼. 네. 그래야겠다. 방송 보니까 6명이 같이 살아 지금? 그때그때 좀 다른데요. 지금 집은 뭐 아무리 많이 받아도 8명 정도가 정원이에요. 그럼 그렇게 같이 살면은 뭐 각자의 규칙이 있는 거야? 아니면은 그 집에 규칙이 있는 거야? 매번 기수별로 규칙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처음 들어오면 규칙을 같이 짜죠. 왜냐면 같이 살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동거인이 매번 바뀌는 거니까 같은 룰을 강요하기는 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시즌에는 뭐 세탁기 밤새도록 돌려도 상관없어 하는 친구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뭐 그렇게 룰을 가기도 하고 전체적인 룰의 방향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도 이제 아침 모임 하는 거 정도나 점심을 같이 만들어 먹는 행위 정도는 좀 필수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 좋다. 서로 얘기도 나누고. 네, 꼭 아침 모임일 필요는 없고 저녁 모임이 될 때도 있는데 이제 서로의 기분 상태가 좀 어떻고 뭐가 어렵고 이런 걸 좀 데일리하게 얘기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인 거죠. 식구니까 또 점심 같이 만들어 먹는 거 그것까지가 기본적이고 나머지는 저희 회사의 다른 프로그램들과 연계해서 되게 바빠요. 뭐 어떤 친구는 뭐 어떤 회복 프로그램 하고 뭐 조금 더 치유적인 회복 프로그램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직업적인 프로그램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연말에는 거의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다들 일 나가거나 너무 좋은 거네 그럼. 네. 그럼 보통 그렇게 입주해서 한 얼마나 평균적으로 한 얼마나 지내다가? 보통 1년 단위 계약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하고요. 1년 정도. 네, 근데 가장 효과가 좋은 건 한 1년 반 정도 거주한 사람들의 그 재고립률이 가장 낮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어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누구를 다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렇지. 방법을 알게 되고. 재고립이란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재고립. 자, 먹어요. 아주 좋은 일 하고 계시네. 아유, 아닙니다. 아유. 음식 괜찮아요? 예, 저는 딱 좋습니다. 이게 혼자 집에 있었으면 뭐 또 배달이나 시켜 먹었을 텐데. 지금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는 친구가 약간 저보다 나이도 많거든요. 그분이 형이에요, 사실. 근데 뭔가 아들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분도 저한테 약간 아빠라고 불러요, 계속. 그분은 실례지만 몇 년이나 고립하셨어요? 13년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한 6개월 만났고 1년을 방문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6개월 동안 부모님만 만난 거예요? 일단 부모님을 코칭해서 상황도 좀 이해해야 되고 보통 거의 수사에 가깝거든요. 이게 약간 상담이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통 저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서 항상 부러운 게 일단 영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데 이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보통 주변인 인터뷰를 합니다. 취재네. 예, 옛날에 친했던 사람, 어머니 옛날에 누구랑 친했어요? 좀 연결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막 거의 수사처럼 이제 그러네 진짜. 하고 대충 이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됐다 했을 때 어머니 집안에서 지금 이런 거는 좀 멈춰주세요 라고 코칭을 드리거나 좀 부담을 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갈 틈을 만듭니다. 어느 타이밍에 제가 들어가면 좋을지. 예를 들어서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인데 만약 형제랑 친척 형이랑 한 달에 한 번 게임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게스트로 제가 위장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게 가장 수사래 수사. 예, 그게 가장 남성분들한테 좀 일반적인 접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 친구한테도 이제 수차례 거절을 당하다가 이 친구는 좀 독특했던 게 남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어떤 가족한테는 되게 적대심이 심하거든요. 가족한테 받았던 어떤 어린 시절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근데 남한테는 피해를 너무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겼던 친구인데 거절을 직접 해요. 문자로. 오지 마세요. 근데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이지만 그러면 이 문자는 할 수 있네? 라는 게 되니까 저는 그 문자가 끊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말 부담되지 않게끔 이모티콘도 안 쓰고 최대한 담백하고 핵심 문장만 수개월 접근하다가 어느 날 타이밍이 좀 된 거죠. 그러니까 은둔하고 있는 친구들도 유기체잖아요. 날씨가 좋아서라도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런 타이밍 때 접근해야 되거든요. 어느 날 이제 집에 가도 되냐고 제가 이렇게 오늘 좀 할 것도 없네요. 제가 혹시 놀러 가도 돼요?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제가 그럼 오늘은 좀 준비가 안 됐고 언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갔는데도 또 거기서도 몇 개월 동안 또 지난한 문제가 벌어지고 뭐 하나 물어보면 대답이 1시간 걸리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이제 이런 억울함이 있었어요. 13년을 은둔하다 보니까 랍스타는 무슨 맛일까? 스테이크는 무슨 맛일까? 중학교 때부터 은둔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로 꼬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먹으러 가죠. 물론 뭐 부모가 부담할 때도 있었고 제가 할 때도 있었지만 이게 부담이 되긴 했어요.
그러다가 점차 그 친구도 깨달아 가더라고요. 아, 뭐 랍스타라고 다 맛있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좀 특이한 음식들, 인도 음식이나 뭐 좀 저렴하지만 그래도 특이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1주년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1주년이 될 때까지 저는 부담을 안 주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어요. 딱 1주년 됐을 때 저는 1주년 동안 설계한 거죠. 소위 말하는 공사를 친 건데. 그러네. 와. 아, 제가 원래 이런 말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게 길어지면 힘들어요. 이번에 이거 좋은 기회인데 한번 해볼래요? 그때 그 친구가 그걸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례를 끝내기가 그러네. 이 업계에 노하우가 쌓이기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네. 이 한 사례를 종결하기까지. 그러네. 와. 그래서 그 친구가 어쨌든 너무 어렵고 사회생활도 막 되게 안 해봤고 되게 서툴고 지금도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자주 줘요. 왜냐면 너무 서툴러요. 의도적인 게 아니라. 네. 근데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응원해요. 이 친구가 13년 했다는 걸 아니까 좀 상처 줘도 오히려 귀엽게 생각하고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하우스 내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뿌듯하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10몇 년을 참.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그런 분들이 계시죠 지금. 그분이 지하철을 저랑 10년 만에 타본다고. 지하철이 많이 바뀌었네요 이러더라고요. 참. 그러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어묵을 안 넣었어. 어묵은 먹어야지 또, 그지? 이 꼬치는 먹어야지. 이런 것도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예전에는 이런 활동을 해도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제 뭐 쟤네들 뭐 도와줘서 뭐해? 쟤네들 다 일할 의지도 없는 애들 그렇지. 아니야? 더 잘하고 있는 애들을 도와줘야지. 근데 숫자가 이렇게나 많다는 건 나라 전체의 글쎄. 어려움인 건데 오히려 제가 좀 찾아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오히려 불러주시고 해가지고 좋아. 시컷 먹고 가. 오뎅만 팍 삶아주면 먹자고. 예. 오뎅은 진짜 맛있습니다. 선배님 때는 진짜 이런 단어도 없었죠? 히키코모리? 단어 없었지. 그때.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렇게 일본에서 통용되는 말인지도 몰랐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본인 세대 때는 잘 못 봤던 현상이어서 더 낯설 수 그렇지. 어른들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되게 쉬운 거죠. 되게 배가 불렀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닐 수는 있어요. 글쎄. 근데 완전 개발도상국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일 수도 있죠. 그렇지. 정말 다 하루 벌어 살아야 되는 집들에서 힘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결국에 근데 이거는 이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쟁 겪었었고 우리나라가 또 그 아래 IMF 겪었었고 뭔가 선택과 집중, 효율만을 쫓아서 되게 많은 걸 잃었지만 그것들을 잃은 과정에 놓친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를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과 소통할 시간이 없었고 진짜 기러기 아빠도 많았고 겁난다. 일본도 마찬가지네. 네. 역사를 그쵸. 보면 버블 때 그렇게 됐었어. 그러네. 그래서 저는 막 되게 새로운 이슈가 터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장한 게 있고 조금 놓쳤던 부분들을 이제 보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그래도 그래. 괜찮은 사회가 된 거죠. 옛날에는 이런 거 얘기 못하고 그냥 더 힘들게 살았겠죠. 말 시키지 마. 밥 좀 먹게. 아닙니다. 뭐 더 여기다가 아니, 죽을 하나 괜찮습니다. 풀어달라 그럴까? 괜찮아? 아유, 괜찮습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 요거는 하나. 만두 먹어. 예, 제가. 오케이. 죄송합니다. 요거 맛있어. 죽 하나 풀어줘? 진짜? 아니, 괜찮아? 괜찮습니다. 예. 진짜? 딱 괜찮습니다. 예. 또 그 집에 가서 같이 먹지 말고 괜찮습니다. 더 먹자.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지금 주변에서 뭐라 그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지금 달라진 모습을 보고. 지금은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네. 지금은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제가 못나지 않았구나를 알아가고 있어서 좋고요. 좋다. 그래서 어쨌든 아빠를 뭐 완전히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시절에 아빠는 너 지금도 늦었어.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할 때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래도 내가 다른 부분들을 회복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아빠보다도 내가 더 훌륭한 사람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지금은 되게 그 은둔 시절이 안 했으면 오히려 좀 아쉽다. 오히려 좀 지금은 제 무기이기 때문에. 그럼 네. 그럼. 앞으로 더 해야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아. 개인적인 꿈이 혹시 있을까? 저는 지금 회사 운영하는 게 좋긴 해서 네. 그리고 이전 회사가 갑자기 없어졌을 때 음. 그때 재고립된 친구들 되게 많아요. 다 흩어지고 연락도 안 되고. 안타까웠겠다. 그래서 일단 제 가장 첫 번째 꿈은 회사가 망하지 않는 거. 그게 제 꿈이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누가 할 사람이 있으면 잘 넘겨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꿈은 만약 첫 번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면 되게 중년 때 배우를 해보고 싶어요. 캐릭터는 있어. 네. 캐릭터는 있어. 좋아. 원래 중학교 때 꿈이 연극 배우였거든요. 그때 연극을 하지 왜 고립이 돼서 그래? 참 안타깝다.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하여간 그래서.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지금도 연극 치유 단체랑 많이 협력을 하다 보니까 막 대리 만족은 좀 되고 있어요. 그렇겠네. 올 연말에도 공연을 합니다. 광화문 아트홀에서 공연을 하는데 뭐 엄청 막 그렇게 프로페셔널한 공연은 아니지만 어쨌든 만족은 되는데 그냥 언젠가 진짜 경쟁을 해보고 싶어요. 누구랑 나랑? 아니요. 그냥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배우적인 역량을 갈고 닦았을 때 될까?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왜냐면 그냥 그거를 해보고 싶었으니까. 좋지. 예쁜 꿈이다. 응원할게요. 캐릭터는 있어. 알지? 뭐라도 뭐 단역이라도 뭐 있겠죠. 야, 너 저기서 걸어오는데 알아봤어. 캐릭터 좋아.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너무나도 많이 알게 됐어. 진짜 우리 겉핥기 시기지만 최소한 심각하다 정도는 알게 됐다는 게 우리한테 큰 수확이네. 하여간 앞으로 계속 잘 하시길 그리고 잘 되시길 바랄게.